지금 이 순간 어르신 텃밭 바로 옆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작물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땅, 똑같은 햇볕인데 옆집은 한 철에 70만 원을 걷어들이고 있다면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계절 담은 작은 정원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처럼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텃밭에 나가시면서 상추 모종부터 떠올리고 계십니까? 상추는 좋습니다. 쉽고 실패도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텃밭 바로 옆에서 똑같은 크기의 땅에 5배, 10배나 비싸게 팔리는 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종묘사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봄마다 상추 모종 사러 오시면 편합니다. 매년 팔립니다. 하지만 한 번 심으면 10년이 가는 작물을 가르쳐 드리면 다시는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름은 너무 덥고 봄, 가을 일교차가 너무 커져서 일반 쌈 채소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잘못 키우신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이 되는 3가지 특수 작물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특히 3번째 작물, 잎도 팔고 뿌리도 팔 수 있는 유일한 작물입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바로 그 작물,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귀농 및 텃밭 컨설팅을 15년 넘게 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주말 농장과 텃밭을 가꾸시는 수천 분을 직접 만나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진짜 텃밭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동네에서 소문난 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상추를 심을 때 그분들은 다른 걸 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상추를 30포기나 정성껏 심으셨는데 제대로 수확하신 게 10포기도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마에 뿌리가 썩고 벌레가 파고들고 겨우 살아남은 것들은 쓴맛이 강해서 가족들도 잘 드시지 않더랍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는 정말 다른 걸 심어야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일반 노지 채소의 생육 장애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잘못 키우신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주말, 농장, 5평에서 10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좁은 땅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무게로 승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귀한 것, 구하기 어려운 것, 남들이 안 키우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특수 작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유럽 상추입니다. 버터헤드, 로메인, 바타비아, 이 3가지 종류인데요. 그냥 상추 아닌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쓴맛이 없습니다. 첫째는 손주들 데려와서 쌈 싸드리면 뱉어내는 경우 있으시죠? 유럽 상추는 달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손주들도 맛있게 드십니다. 둘째는 보관이 됩니다. 일반 상추는 하루 이틀이면 쭉 처지지만 유럽 상추는 뿌리 쪽을 물에 꽂아두면 일주일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카페나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식당에서 그렇게 찾는 겁니다. 셋째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브런치 카페 사장님들이 새벽 시장을 돌아다녀도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한테 기회입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바타비아는 포기당 123g, 버터헤드는 포기당 85g의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여줍니다. 일반 상추가 여름 더위에 다 쓰러질 때 유럽 상추만 혼자 의젓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재배 요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상추는 강한 직사광선보다 부드러운 햇볕을 좋아합니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햇빛이 드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포기 사이 간격은 20cm에서 30cm를 유지해야 잎 썩는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26도를 넘으면 차광망을 30% 정도 쳐주시면 수확 기간을 2주에서 3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전문 납품 농가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수확할 때는 바깥쪽 잎부터 하나씩 따주시고 중심부는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래야 안쪽에서 새 잎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드릴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트에서 뿌리 달린 버터헤드 상추를 구매하셔서 그 밑동만 텃밭에 심으시면 됩니다. 굳이 모종을 사러 가지 않아도 재생이 되어서 계속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추는 100g에 1,000원, 유럽 상추는 100g에 3,000원입니다. 같은 노력으로 3배를 받는 겁니다. 10포기만 심으셔도 한 철에 최소 10만 원어치는 충분히 수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작물은 더 강합니다. 한 번 심으면 10년이 가는 작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작물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삼립국화입니다. 키다리 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식물에는 다른 채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 해 살이 식물이라는 겁니다. 한 번 심으면 5년에서 10년을 계속 씁니다. 매년 봄마다 모종을 사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줄기와 잎은 말라 없어지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땅에서 알아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마치 도서관에 책 한 권 꽂아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심어두면 매년 봄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매년 모종값이 안 드는 거죠. 영양면에서도 정말 놀랍습니다. 삼립국화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사포닌도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예쁜 노란 꽃도 피어 나물로도 먹고 정원식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확 요령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잘 키워도 절반밖에 못 씁니다. 수확하실 때는 위쪽 연한 순만 10cm에서 15cm 정도 잘라주시고 아래쪽 잎 서너 장은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10일에서 14일 후에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5번에서 6번 수확이 가능하고 한 포기에서 한 철 동안 수십 번을 걷어들이실 수 있습니다. 7월에 키가 성인 남성만큼 자라면 밑동 가까이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잘라낸 잎은 말려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면 한겨울에도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가락 넣고 딱 10초만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치거나 차로 우려 마시거나 담금주로 담가도 훌륭합니다. 가격은 100g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귀하니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작물입니다. 잎도 팔고 뿌리도 팔 수 있는 유일한 작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작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참당귀입니다. 당귀라고 하면 한약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 묵직하고 깊은 약초 냄새 아시죠? 그런데 참당귀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승암초라고 불렸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당귀를 드리고 헤어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작약을 드린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에 다시 만남의 기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묘사에 가시면 당귀 모종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참당귀, 일당귀, 삼당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참당귀를 구하셔야 합니다. 참당귀는 대한민국 약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약재로 잎도 팔고 뿌리도 팔 수 있습니다. 일당귀는 향이 강하지만 뿌리를 약재로 팔 수 없고 삼당귀 역시 뿌리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묘사에서 그냥 당귀 모종 내밀면 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참당귀라고 확인하고 사셔야 나중에 뿌리 수익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재배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1제곱미터 기준으로 유기질 비료 1.5kg 이상의 질소 16g, 인산 10g에서 24g, 칼리 8g에서 12g을 심기 2주 전에 골고루 뿌리고 깊게 갈아두십시오. 포기 사이 간격은 25cm에서 30cm, 줄 사이 간격은 50cm에서 60cm를 유지해 주시고 진흙이 많은 땅은 피하시며 같은 자리에 해마다 심지 않고 반드시 돌려짓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냐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참당귀를 심으시고 잎만 따서 로컬 푸드 매장에 내다 파셨더니 한 철에 45만 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건드리지도 않고 잎만 팔아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하셨을 때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뿌리는 2년차 11월에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수확하시고 35도 이하에서 약 100시간 건조하신 후 가까운 한약 도매상이나 건강원에 가져가시면 킬로그램당 4만 원에서 5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화분에 심어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 두시면 잎 수확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작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절반만 드린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바로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흙 관리입니다. 제 경험상 텃밭 성공의 50%는 씨앗이나 모종이 아니라 흙에서 결정됩니다. 모종 심기 1주에서 2주 전에 반드시 밭을 준비하십시오. 10제곱미터 기준으로 완숙 퇴비 20kg, 석회 1kg에서 2kg, 붕소 10g에서 20g을 골고루 뿌리고 깊이 20cm까지 잘 뒤섞어 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퇴비를 뿌리고 바로 심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7일에서 10일을 기다리신 후 모종을 심으셔야 합니다. 퇴비가 충분히 삭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심으면 어린 뿌리가 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다림 하나가 초보 텃밭과 베테랑 텃밭의 차이를 만듭니다. 비료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주셔야 합니다. 어린 모종 시기에는 질소와 인산이 균형 잡힌 비료를 소량만 주시고 잎이 자라는 시기에는 질소를 늘려주십시오.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은 수확이 다가올수록 칼리 성분을 늘려주셔야 뿌리가 굵고 실하게 자랍니다. 질소를 과하게 주시면 잎만 무성해지고 뿌리 발달이 오히려 약해지니 주의하십시오. 토양 산도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밭 표면에 하얀 가루가 보이면 알칼리성, 잡초는 잘 자라는데 채소만 크지 않는다면 산성 신호입니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흙 샘플을 가져가시면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같은 작물을 해마다 같은 자리에 심으시면 흙이 지치고 병충해가 늘어나니 콩과 작물과 잎채소를 번갈아 심으십시오. 주말에만 텃밭에 나가시는 분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점적 관수장치 하나만 달아두셔도 일주일 내내 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텃밭을 잘 가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파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물을 키우고 나서 판로를 몰라서 그냥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100개소를 넘어섰고 경기도만 해도 2013년에 5곳이었던 게 2024년에는 93곳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십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0%입니다. 게다가 많은 지역에서 처음 등록하는 생산자에게는 500만 원 매출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기에는 거의 수수료 없이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판매를 시작하시려면 먼저 집 근처 농협이나 지자체 로컬푸드 매장에 등록하십시오. 그 다음 100g 단위로 소분해서 수확 날짜를 직접 손으로 쓴 라벨을 붙여 주십시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진열하시면 신선도가 가장 높을 때 팔리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벨에 집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라고 한 줄만 써주셔도 손님들의 신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주 꾸준히 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면 그분들이 매주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럽 상추 10포기, 삼립국화 15포기, 참당귀 10포기를 심으신다고 하면 모종값이 넉넉 잡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로컬푸드 매장에 꾸준히 내다 파시면 한 철에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나옵니다. 7만 원을 투자해서 70만 원을 거두는 겁니다. 바로 10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작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상추, 삼립국화, 참당귀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가까운 종묘사에 전화해서 이 세 가지 모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집 근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셋째, 모종 심기 일주일 전에 밭에 퇴비를 뿌리고 뒤집어 두십시오. 넷째, 삼립국화는 10포기에서 15포기로 시작하십시오. 어차피 알아서 퍼집니다. 다섯째, 참당귀는 반드시 참당귀로 구하십시오. 그냥 당귀 모종 내밀면 받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자녀분들이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립니다. 부모님 텃밭에 이 세 가지 모종을 사다 드리는 것 현금 용돈보다 훨씬 값진 선물입니다. 7만 원짜리 모종이 부모님 텃밭을 황금밭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텃밭에서 설레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 단톡방에 텃밭 하시는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모종 구하는 곳부터 화분에 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료한 포대로 1년 내내 싱싱하게 키우는 토양 관리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계절 담은 작은 정원 채널 구독 버튼 눌러 두십시오. 텃밭에서 거두는 기쁨 함께 나누겠습니다.